제가 시청자 여러분에게 하나 약속하겠습니다. 앞으로요 매일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행태들을 제가 고발하고 이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들을 보수정당으로 간주하지 말고 버려야 된다라는 부분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자들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홍준표 대표 북한의 ICBM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사드나 더 나아가서 전작권 전환, 그리고 이 최근에 문샤인 정책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의 운전석에 앉겠다, 그리고 평창올림픽 단일팀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도 한마디 선거 과정이나 직후에 열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바른정당의 이혜원 대표는 말은 했지만 그가 대선 일주일 뒤에 문재인 대통령을 찬양했던 가치가 지금 와서 보면 얼마나 우스운 꼴인가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입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까지, 이혜원이 과거 자기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때까지 이들을 매일 자근자근 좀 씹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북한의 ICBM 발사 성공 주장에 대해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도발에 강력 대응해야 된다. 국방부 관계자들이 맨날 하는 소리죠. 이번에도 보니까 무슨 시골 선생같이 생긴 사람이 나와가지고 국방부에서 하나만한 소리 하고 들어가더만요. 자, 그것도 수석 대변인 시켜가지고 중대한 위협이다. 그리고 ICBM 성공 전후에 대북 제재 방식과 태도는 달라져야 된다. 문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겠다 했는데 대화의 길로 들어가려고 하지만은 이 막힌 길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은요, 제가 이 유튜브에 홍준표 대표가 왜 입 다물고 있냐에 대해서 말한 직후에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글을 올렸대요. 댓글을요. 아무리 찾아도 그런 댓글 없으니까 홍 대표를 뭐 빨아주고 싶은지 지지하고 싶은지는 되게 자유인데 정확한 워딩을 이야기하길 바랍니다. 자, 홍준표 대표 기상천외한 소리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 해외 방문 기간 청와대 비판은 자제, 그게 예의다. 우리가 홍 대표를 지지하는 이유는 우리가가 아니라 많은 보수의 국민들이 홍 대표를 지지하는 이유는 홍 대표가 예의가 없이 독설로서 사이다 발언을 하기 때문에 그를 지지한 것이지 예의 차리는 홍준표를 지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가 되더만은 왜 갑자기 예의가 생겨났습니까? 어제 여의도 최고위원회에 나와 참가해서 대통령이 G20에 참석 중인데 대통령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동안에는 외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청와대에 대한 비판은 자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예의에 맞다.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청와대에 대한 비판은 우리가 자제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김상곤 부총리 임명 강행 추가 경정예산 심사에 대해서도 당론과는 달리 사실상 협조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홍준표 맞습니까? 이 홍준표 발언이 끝나자 그간에 생색도 안 나는 개고생을 한 정우택 원내대표가 송영무, 조대엽, 임명 강행 반대와 추경 졸속 처리 비판하는 등 정부 여당의 각을 세웠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추경심사 기일을 지정하고 애결위에 상정하려고 할지 모르겠다. 추경 졸속과 날치기 처리를 하는 나쁜 의도로 생각한다. 이런 전국 파행이 길어지는 것은 추경 인사에 대한 밀어붙이기 방향이라며 책임있는 정부 여당의 자세가 안 돼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송영무는 이 투기감시센터에 고액자문료가 포괄적 뇌물 특가법상에 이렇게 고발이 됐고, 조대엽은
환노위 야 3당 간사가 청와대 임명 강행 시 검찰 고발한다고 했다. 두 사람의 임명 강행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래서 홍준표는 예의를 갖춰서 해주자. 정우택 대표는 무슨 소리냐. 그래서 지금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문무일 추미애 홍준표 물고 물리는 순환이라는 그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4일날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한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가 협치를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발장을 한번 끼실까요? 라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면서 옆에 바짝 붙어서 마치 부부처럼 연인처럼 발장을 끼니까 홍준표 대표는 대선 후보 때는 스트롱맨이 되겠다 하더니 CI 보이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자, 문무일은 검찰총장은 잘 알다시피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홍준표 대표를 기소를 했습니다. 자, 홍준표 대표가 대법원 재판일까지 이렇게 CI 보이로 문재인 정부에 숙이고 갈 겁니까? 오늘 조선일보에는 강원택 서울대 정외과 교수가 보수 정치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칼럼을 썼는데요. 근데 보수 정치의 재건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보수는 지난 대선에서 폭삭 망했다. 폭망한 이유는 97년에도 지고 2002년에도 졌지만 2002년에는 이해창 혼자서 45%를 득표해서 매우 근소한 차이로 졌고 97년에는 이해창, 이인재 두 보수 후보를 합치면 50%를 훨씬 넘었다.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유승민, 홍준표 둘 합쳐서 30% 얻었다. 이 비율은 87년 대선의 노태우 후보 혼자가 4당 체제에서도 36.6을 얻은 것보다도 낮다. 역사적으로 보수가 이렇게 유권자의 외면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보수는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 때처럼 시간이 가면 문재인 정부가 이런저런 실수를 할 테니 기다리면 권력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분 제가 평소 하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를 두고 얼마 못 간다고 한 말이 그런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몰락한 보수 정치의 운명을 살리기 어렵다. 문재인은 노무현 2가 아니다. 문재인은 노무현 정권 내내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노무현 성공 실패를 바로 옆에서 지켜봤다. 이것은 어느 대통령도 갖지 못한 대통령 자리에 대한 귀중한 경험이다. 또한 그 주변의 참모들도 준비되지 못한 집권으로 들떴던 시기에 어린 386이 더 이상은 아니다. 더욱이 북한도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3대 쇠습 핵무장이 지금 되어가고 ICBM도 이렇게 성공해 간다. 햇볕 정책처럼 민족주의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관계 개선을 추구하기 어렵게 됐다. 문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앞두고 사드 배치 등 외교적 논란이 일자 보수 진영에서 거부란 듯이 비난했지만은 어쨌든 끝으로는 무난하게 마무리했다. 장진호 기념비에서 추모하는 등 세심하게 감성 코드도 담았고 트럼프하고 회담에서도 밖으로 충돌이 이렇게 터져놓은 것은 없도록 했다. 보수 정파가 기대했을 수 있는 미국과의 갈등이나 잡음이 생겨나지 않았다. 사실 미국 역시 작년 촛불 집회를 보면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던 2002년을 기억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 한국과 트러블을 노골화시키지는 않으려고 할 거다. 시간이 흐르면 문재인 지지는 낮아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수 정당이 지지를 더 받을 거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보수 정치가 몰락했다고 하는 것은 단지 두 후보가 득표가 낮다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 보수 정치를 이끌어온 정치적 타깃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 보수 정치의 정신적 기반은 지금까지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별로 가진 게 없던 시절
북한과 대립 속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경제성장의 기적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이 보수의 상징이었다. 근데 이제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오늘날 살아가는 젊은 세대가 부딪히는 문제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현실적 문제들이다. 박정희 정권이 이룬 업적은 역사에서 평가받겠지만 그 시절의 성장주의, 관료주도, 반공주의, 재벌특혜 등의 개념이 이 시대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가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제가 평소 하던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면 안보라는 문제 외에는 보수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재벌을 바라보는 시각도 보수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작년 촛불 집회와 탄핵은 그런 시대적 변화를 우리 사회가 격하게 확인하도록 해줬다. 지난 대선의 보수 정치의 몰락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오늘날 보수 정치는 세대적으로는 고립됐고 나이 많은 사람에만 한정되고 지역적으로는 편중됐다. 영남에. 더욱이 외연 확장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절대 외연 확장이 안 되죠. 제가 지난번 대선 때 홍준표 후보 저 따위 주장만 하고 다니면 25% 절대로 넘지 못한다고 장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대방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스스로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려는 각고의 노력이 없다면 보수 위기는 길어질 거다. 보수 정치가 망했다고 하지만 자신의 존재 기반에 대한 위기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이게 바닥이 아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 지지율 30%가 무너질 거냐 해서 100% 무너진다. 그런데 30%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지하 1층에 가면 이게 끝이지 하지만은 지하 10층이 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수정치 대사라 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끝냈는데요. 저는요, 보수? 이거는 보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요, 보수가 아니라 진작 사라져야 될 썩은 유령들을 보수라고 착각하고 보고 있습니다.